여러분, 오늘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술이라는 존재, 평생 우리 곁에 참 가까이 있었지요. 기쁜 날, 서운한 날, 외로운 날까지 우리는 늘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렇게 술은 어느 순간 친구처럼 느껴졌고 인생의 일부처럼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술은 정말 우리의 친구일까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술은 몸속 깊숙이 조용히 스며들어 간, 심장, 혈관, 뇌세포까지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작은 즐거움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언젠가부터 경계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술은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해롭다고. 소량의 음주조차도 세포를 자극하고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은 처음부터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서로 고생했다고 위로하며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혼자 있는 날엔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주 한 병을 곁에 두기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술은 특별한 날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기분 좋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때로는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 술을 선택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늘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적당히 즐기면 괜찮아라는 믿음이 우리를 쉽게 설득했습니다. 사회도 끊임없이 술을 권장했습니다. 술은 삶의 윤활유라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을 마시는 건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전문가의 입을 빌려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술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은 숙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음주는 간에 부담을 주고 뇌세포를 자극합니다. 반복되는 음주는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게 하고 뇌의 신경망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기에 더 무섭습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한 잔, 두 잔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마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가끔 전날 기억이 희미하게 끊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술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알고도 외면했던 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 뇌 건강, 혈관 상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한 잔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어떻게 집에 돌아왔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빈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술은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뇌세포를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런 변화를 별일 아니라고 넘긴다는 겁니다. 술 마시면 다 그렇지. 기억 조금 안 나는 건 별일 아니야.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안심시키다 보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손상은 점점 깊어집니다. 간에는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방심한 한두 번의 선택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건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스트레스 좀 푸는 거니까 괜찮아. 오늘 하루쯤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나는 절대 심하게 안 마셔. 그런 자기 합리화가 사실은 중독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술은 단순히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교묘히 스며든 문화이고 사회적 압력이며 스스로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술을 즐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술 없이는 버텨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조용히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술잔을 들었던 그 순간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위로, 휴식, 연대감, 자기인정 같은 더 깊은 감정이었음을. 그리고 그런 감정은 술이 아니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술은 결코 우리의 삶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문제를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한 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 한 잔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건강, 기억, 삶의 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술 없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술은 단순한 기분 전환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신체 곳곳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먼저 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혹사당합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여도 술이 반복되면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심하기 쉽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이를 알코올성 간염이라 부르며 이 간염이 반복되면 결국 간경변으로 이어집니다. 간경변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간경변이 결국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두 잔으로 시작된 술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술은 간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도 술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뇌세포 사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반복되면 뇌 구조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뇌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 이건 단순한 취기가 아닙니다. 그 순간 뇌의 기억 저장 기능이 멈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약화,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술은 혈관도 공격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함께 고통받습니다. 술은 혈당 조절 기능도 망가뜨립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욕 증가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또한 술은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골밀도를 낮춰 뼈 건강까지 해칩니다. 특히 60대 이후 뼈가 약해질수록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커지니 술이 뼈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두 잔쯤 괜찮겠지, 오늘만큼은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이런 말이 결국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 뼈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술 한 잔쯤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그 선택이 간, 뇌, 심장, 혈관, 뼈까지 우리의 몸 전체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술을 독성 물질로 인식합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간은 해독을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돼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려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체내 대사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한두 잔쯤 괜찮다고 믿지만 그 믿음 뒤에서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뼈와 혈관은 약해지며 뇌 역시 자연스럽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술을 더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버립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내 몸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셈이고 그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술은 단순한 기분 전환제가 아니라 우리 신체 전체를 공격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독입니다. 조금의 방심도 쌓이고 쌓이면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끊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술을 끊으면 일상이 지루해질까봐, 스트레스 해소법이 막막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주를 시작한 분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수치가 빠르게 개선됩니다. 술을 끊으면 간은 해독 작업을 멈추고 회복에 집중합니다. 불과 2주 만에 간 수치 GTP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혈당도 빠르게 안정됩니다. 술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금주 후 일주일만 지나도 혈당이 1030포인트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술은 생각보다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술을 끊으면 하루 30만 500칼로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식단 조절을 함께하면 3주 만에 25kg 감량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이 느끼는 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고 믿었던 분들도 실제로는 술이 불안정한 도파민 자극만 주었을 뿐입니다. 잠깐의 기쁨 뒤에는 우울감, 무기력이 따라옵니다. 반면 금주를 시작하면 걷기, 가벼운 운동,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단 콩류, 달걀, 견과류를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린 후 느끼는 상쾌함,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건강한 식사를 했을 때의 작은 성취감, 이것이 술이 주던 거친 쾌락 대신 지속 가능한 진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물론 처음 23주는 쉽지 않습니다. 술 생각이 문득 떠오르고 어색한 저녁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진짜 자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금주를 시작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을 끊은 게 아닙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2주를 넘기기 시작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밤에 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엔 개운하게 눈을 뜨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 짜증, 우울감이 줄어들면서 인간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술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몸을, 마음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사실 술을 멀리했을 때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해진 몸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보상은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자부심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술을 멀리해보세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더 건강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적당히 마시면 술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도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술이 건강에 좋다는 주장은 철저히 조작된 환상입니다. 술, 즉 알코올은 본질적으로 독성 물질입니다. 헤로인처럼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뇌를 위축시키고 간을 파괴하며 혈관과 심장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술을 괜찮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 전체가 우리를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술을 성공의 상징으로 포장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웃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었고 축하할 때마다 술이 빠지지 않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 전체가 어른이 되면 술을 즐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술을 거절하면 오히려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차를 가져왔어요. 약을 먹고 있어서요. 이런 말을 해야 겨우 술을 피할 수 있는 사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를 끊었다고 변명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헤로인을 하지 않는다고 굳이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변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술에 대해 얼마나 깊이 세뇌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접음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조차 가정폭력, 교통사고, 폭행사건, 성범죄, 이 모든 문제에 술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술에 취한 부모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는 부모,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 다툼과 폭력의 장면. 아이들은 그런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술이 남기는 가장 잔인한 그림자입니다. 술은 결코 한 사람의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독입니다. 여러분, 술은 단순히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절제할 수 있어. 가끔 한두 잔은 괜찮잖아. 하지만 술은 교묘하게 우리의 자제력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한 잔, 두 잔으로 끝났던 음주가 점점 늘어나고 한계가 무너지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술은 마치 모래늪과도 같습니다. 허리까지 빠진 순간엔 그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과 삶을 삼켜버리는 것이 술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완전한 금주, 술과의 단호한 결별. 조금쯤은 괜찮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술이 파놓은 위험한 함정입니다. 한 번이라도 허용하면 그 틈으로 술은 다시 조용히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술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술은 결코 즐거움이 아닙니다. 술은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이 믿음이야말로 술의 세뇌를 깨뜨리고 여러분을 건강과 평온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술 없는 삶, 그게 정말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 없는 삶은 내 몸을 지키는 길이고 내 마음을 살리는 길이며 진짜 나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술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술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술에 의존해 도파민을 분비하면 자연스러운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술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견과류, 콩류, 달걀, 연어 같은 식단, 이런 작은 실천으로 뇌의 도파민 회로를 건강하게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하루 15분만 걸어도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금단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술을 끊으면 몸이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불면, 손떨림, 불안감 정도이며 2주 이내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오랜 기간 과음을 하셨던 분들도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비타민과 과일, 채소 섭취로 몸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가장 힘든 건 신체적인 증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허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빼앗긴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술을 잃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자유,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에게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지루함을 달래줄게. 외로움을 잊게 해줄게. 용기를 줄게. 하지만 술을 끊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지루함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일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걷고, 숨쉬고, 웃고, 때론 울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술 없이 맞이하는 아침은 다릅니다. 더 이상 텅 빈 머리로 침대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깨끗한 공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마시며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독입니다. 그 지배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다시 찾아오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술을 통해 얻었던 용기, 기쁨, 해방감이 마치 술 덕분에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모든 긍정적인 감정들은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술은 단지 잠깐 그 느낌을 왜곡했을 뿐입니다. 술이 사라진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더 단단하고 빛나는 진짜 나가 남습니다. 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억지로 참고 버텨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술이라는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다시 찾은 자유로운 삶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때 술은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술은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해왔습니다. 특히 간은 재생 능력을 가진 유일한 장기지만 간경변까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간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변화를 느꼈을 땐 이미 치명적인 선을 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술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술 한 잔을 들이킬 때마다 내 곁에 가족, 친구, 동료들도 그 영향에 노출됩니다. 간접 음주로 인한 가정 내 갈등과 폭력, 교통사고와 사회적 사고, 가족의 정서적 상처.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 몸만, 내 기분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까지도 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조금쯤은 괜찮다는 착각을 과감히 버리고 술 없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결코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다시는 술에 의존하지 않는 살, 몸도 마음도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술과 조용히 작별을 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유를 응원합니다.